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어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시장이 열렸는데 대선이 끝났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없었다. 그쵸? 원래부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12월 이전에는 여당, 야당 요렇게 싸우면서 어떤 정책으로 갈래? 여당에서 하려 그러면 야당에서 맞고, 야당에서 하려 그러면 여기서 맞고, 요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뭐 디테일하게 뭐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내용이냐? 정책적인 불확실성, 즉 여당에서 하는 걸 야당에서 막거나 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둘이 계속해서 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이 한국에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됐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요런 상황은 일단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2.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의 힘이 꽤나 컸겠죠. 물론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이죠. 알테오젠이 빠르게 안정되는 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한미반도체의 3% 정도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정적인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단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불확실성은 없어졌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화답을 한 거예요. 2.6% 정도 올라가면서. 보통 시장이 단단하게 그냥 조금 붙들려 있고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 주도주만 튀었을 경우에는 코스닥이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가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코스피의 등락폭보다 코스닥의 움직임, 즉 등락폭이 훨씬 더 커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대선이 끝나고 난 바로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강조를 해왔었던 뭐 원전이나 조선 쪽, 이쪽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코스피가 2.6%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나와야지만 한미반도체의 방향성이 잡힙니다. 이미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방향성은 이미 잡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고서 한미반도체의 시세가 윗방향으로 계속해서 잡고 갈 수 있을까? 요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뭐 마이크론 쪽으로 해가지고 뭐 매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하고 손 잡는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이닉스하고 관계가 틀어졌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한미반도체를 버릴 수 없고 요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TC 본딩 장비는 지금 한화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요구한 물량을 맞춰주지 못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삼성전자에서 지금 하이닉스에 뒤처진 이유가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엔 핵심이 한미반도체 장비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보세요. 10,000원부터 2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23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정도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왜 나왔겠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20만 원부터 왜 빠졌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무조건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을 한다는 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 한미반도체가 이 밑에 지우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좀 크게 봐야 되니까. 한미반도체가 여기 11,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 건 아니죠. 즉 23년 초반부터니까 여기 23년 1월 3일이에요. 1년, 그리고 1년 반, 여기부터 고가 형성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가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10,000원부터 8만 원까지 7배에서 8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아진 부분을 보잖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하고 만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주가는 이미 20배가 올랐다. 근데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부합한 수준이다.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돼 있었던 부분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발생하는 거지, 이제 뭐 한미반도체 끝났다 이제 안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AI 플러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은 한국이 석권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조금 뒤처진 부분들이 있지만 당연히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치고 올라올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한미반도체하고 하이닉스하고 뭔가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추가 계약이 들어갔죠. 추가 수주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반도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하나하고도 같이 계약을 했지만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물량을 받지 않았을 때 엔비디아 쪽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닉스 쪽에는 가격 인상을 통보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미반도체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효과를 만들어지게 되겠죠. 마진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컨택하게 됐을 때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슈퍼 을이 아니라 그냥 갑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HBM 요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공정 과정 중에서 아마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TSMC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위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물론 하나가 붙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HBM에 대한 물량 자체는 계속해서 필요한데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훨씬 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인정할 때, 즉 가격 반등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매매 구간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매매 구간을 잡았어요. 왜? 이미 바닥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자, 내용 잘 보세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요 내용입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삼성전자와 관계 안 좋은데요, 거래 안 할지도 모르는데요, 다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5만 원 이탈해서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증시 빠졌다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이미 아까 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선반영이라 그랬죠. 고가에서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훼손돼 있는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결과예요. 내려가 봤더니 이렇게 우려할 만큼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돈은 또 잘 버는 겁니다. 돈은 잘 벌어요.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가 돈을 더 잘 벌긴 하지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이미 락바텀, 떨어질 수 없는 가격대까지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증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부터 4월 초까지 해가지고 26, 27%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렸어요? 트럼프가 올렸습니다. 그럼 이 내리는 건 누가 내렸나요? 트럼프가 내렸어요.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반등했다는 건 트럼프가 더 이상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요 내용이거든요. 주가가 빠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2월 달부터 달러 하락, 달러 하락. 그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물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리고 물가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못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30년물 기준에서 5%까지 치솟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빠르게 안정 구간을 만들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벌써 한 2달 정도 가까이,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한 2달이 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있었던 폭락 구간, 그리고 2달 가까이 진행된 반등 구간으로 인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 구간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쨌든 대선이 끝났으니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졌고, 이걸 환율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의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편하게 살잖아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1번 놈이든 2번 놈이든 간에 그들은 다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돈 벌려고 고생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이제 한동안은 끝났다. 이제 뭐 몇 년 지나고 이제 총선 지나고 뭐 또 누가 먹네 내가 먹네 뭐 하면서 또 싸우고 뭐 난리 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벌 때가 됐다. 그리고 주도주는 이미 정해졌다.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원전 플러스 조선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방산 플러스 반도체예요. 이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강한 걸 꼽아봐라 그러면 원전입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 이미 미국 시장이 안정화 구간에 들어오면서 하이닉스는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22만 원 목전에 두고 있고요. 고가를 탈환하는 데까지 대략 한 10% 정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미증시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한미반도체 매수할 때가 됐고요.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6월 4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요건 매수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7%까지 급등 몽땅 보유해라. 월요일 재매수한 거. 그러면 선거 전 월요일 날 제가 매수했다는 거죠.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이렇게 올려보시면 6월 2일 알테오젠 35만 5천 원까지 7%대까지 높여 잡아라. 근데 이때 얼마였어요? 34만 7천 원. 그쵸? 근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지금 6월 4일 날 3일 날 선거였으니까 하루 쉬었죠? 37만 7천 원. 그쵸? 7%까지 급등했고 몽땅 보유한다. 월요일 재매수한 거. 매도할 때 타점 공유하겠다. 모든 매매 구간. 그쵸? 가격 확인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 급등, 코스피 2800포인트에 근접했고 대선이 끝나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난 결과다. 하이닉스 5% 급등을 포함해 반도체가 빠르게 안정화됐다. 주도주는 시장에 의한 영향이 컸고 원전 등이 그렇지만 애초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22평까지의 매물 소화를 고가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걸렸다. 그리고 주도주 매일 체크해서 올리니까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 필수다. 매일매일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상황 체크해서. 그리고 장 끝나고도 오늘은 원전에 대한 매수가 좀 급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장중에는 시세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끝났는데 장 마감하고 나서 NXT 거래라고 하죠.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애프터마켓 매수 시장가로 높여 잡아라. 내일 장중에도 매매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매매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매매했을 때 신호에 맞춰서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언제 매매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격 확인 이후에 모든 매매 구간 여기 저가를 내가 맞출 수 있다. 이 몰라요. 이거 우리는 시세가 나오는 것, 즉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꺾이는 걸 보면 팔아야 되고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67%대 수익 구간 5월 30일입니다. 이거. 그렇죠? 25년 5월 30일 67% 그리고 5월 28일 61% 어쨌다는 겁니까 이거? 분할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매수할 때도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격 확인 이후에.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볼게요. 한미반도체를 보고 있으니까 반도체가 강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DI예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하고 매매하라 그랬죠.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또 매수, 매도. 어떻습니까? 모두 신고가 구간, 구간별로. 우리는 정확하게 저가 고가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항상 뭘 봐야 된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수익 구간은 25%, 14% 내려보면 더 나옵니다. 26%, 22%,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오죠.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내용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왔습니다. 뭐 시장은 항상 어렵죠. 근데 특히나 어려웠었던 25년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관세다 뭐다 하면서 기업들은 멀쩡한데 자꾸 정치적인 문제들이 시장을 흔드는 부분들이 연초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1번이든 2번이든 맨날 싸워대니까,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계속 싸워대니까 사실상 그 우리만 피곤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주도주는 계속해서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뭐 ABL 바이오나 이런 것들 보면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강세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강한 종목군들을 찾아야 된다. 즉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반도체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군을 공략해야 되는지, 즉 주도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